자, 오늘도 돈 벌기를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는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2년 내 최저치인 4.9%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이 나스닥 지수가 1% 이상 상승했다고 보이는 기록이 있었는데요. 지금 미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 척도로 중시를 하고 있는 근원 CPI는 또 지난해보다 5.5% 올라서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이 물가가 떨어지는 건가요? 네,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떨어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헤드라인이라고 하는 쪽은 그래도 지난달보다 0.1 정도 빠졌다, 0.1% 빠졌다라고 좋아할 수가 없는 게 근원 물가는 여전히 5.5%대라고 하면은 특히 이제 근원 물가는 변동성 큰 에너지 식품이 빠지는 거죠. 네, 그런 쪽에서 아마 주거비 쪽이 가장 여전히 부담으로 되면서 CPI 항목 중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게 6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부담은 여전히 돼 있다. 이게 해결이 돼야 CPI가 빠르게 하락하겠죠. 이 부분과 또 하나 중고차 관련된 쪽도 여전히 안 빠지고 있다라는 쪽도 보여지는데 더 중요한 게 방금 전에 따끈따끈하게 발표한 중국 쪽 같습니다. 중국의 CPI가 0.1. 네. 이거는 물가가 안 올라서 걱정이네요, 여긴요. 예, 거기다가 네. 또 PPI는 3.6% 마이너스입니다. 잘못하게 되면 이거 리오프닝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약간 디플레이션의 느낌이 나는 중국 지표가 이것도 걱정거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주거비와 중고차 뭐 짚어주셨고 중국도 물가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인플레이션 저감이 비로소 그래도 시작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하반기 미국 경제가 물가 공포에서는 일단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해지는데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연준이 그렇게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잡기는 잡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특히 오늘 보여줬던 뭐 그러면 달러나 금리가 좀 빠르게 안정적으로 가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고민은 이거보다는 신용 리스크겠죠. 지금 지난 연준에서도 4월달 그 FOMC에서도 5월달 FOMC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지금 나오는 이 신용 리스크에 대한 부담들이 은행권에서 확산되는 부분들을 얼만큼 잘 관리를 할 것이냐 여기가 좀 더 포인트 같고요. 게다가 또 단기적으로는 부채 한도 협상 여기가 핵심이겠죠. 그런 네. 쪽에서 아직 시장은 맘 놓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냥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아이폰 업체 애플의 시가총액이 웬만한 나라의 주식시장 전체보다 시가총액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애플 시장은 애플 시총을 살펴보면 일본 도쿄 증시 시총보다는 작았지만 영국, 중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의 시총을 앞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애플은 시가총액이 이렇게 미국과 일본 주식시장을 제외하면 주식시장 전체 시총으로 따져도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 시총이 과연 어느 정도인 건가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애플 갑자기 왜 이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네. 살면서 연예인 걱정과 애플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애플의 시총이 지금 2조 7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600조입니다. 예, 조도 계산을 못 해보는 상황인데 3,600조면 3,600조요. 네, 얼마만큼 크냐라고 했을 때 네. 그래도 전 세계에서 뉴욕 증시가 40조 달러입니다. 그러면 뉴욕 증시만 하더라도 전 세계 글로벌 증시 한 60% 차지하거든요. 네. 그 중에서 40조 달러에 2조 7천억 달러. 그러면은 뉴욕 증시의 거의 67%를 차지하겠죠. 네. 이런 상황이니까 거의 애플이 다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애플의 시총의 의미는 뭐 나름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나머지 업체들이 추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거의 뭐 독보적인 입장이 아닐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애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드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에코프로 BM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식을 줄 모르고 치솟았던 에코프로 그룹주 열기가 사그라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대주주가 에코프로 BM을 매도하는가 하면 외국인 이탈률도 꽤 늘어나고 있는데 다만 에코프로와 또 에코프로 BM이 호실적을 기록한 만큼 중장기 성장성은 여전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장 주가 흐름은 좀 어떤가요?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에코프로비엠 오늘장은 일단 반등입니다. 반등인데 네. 뭐 속 시원하게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에 주가가 계속 강하게 상승하면서 부각을 받았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차원과 또 이때를 노리는 증권사의 부정적인 리포트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네. 일단 압박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조정권을 보이고 있다는 흐름들 쪽에서 이제 어디서 조정이 마무리되느냐라는 흐름들인데 보통 마무리될 때 나올 수 있는 징후들이 빠르게 한번 매물을 소화하고 나오든가 아니면은 네. 어느 정도 지지권에서 어떤 반전의 모멘텀을 나오든가라는 쪽인데 아직은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에코프로 그룹주 주가가 고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질문이 좀 이상한데요. 네. 이 주가 고점이 지금이 고점이냐 아니면 뭐 지난번이 고점이냐 여러 가지로 해석을 그렇죠. 할 수는 있는데 네. 주가 고점이라고 예단할 수 없는 게 그럼 주가 고점이니까 다 팔고 아니면은 공매도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이런 밸류가 확장되면서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성장 스토리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은 함부로 고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조정인데 조정이 마무리되고 변화되는 모멘텀들 이걸 챙겨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 최문호 에코프로비엠 사장이 지난 2일에 에코프로비엠 200주를 주당 25만 4천 원에 장내 매도를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이유가 뭘까요? 예, 네. 일단 금액 보니까 한 5억 원 정도? 예, 그렇게 되면 뭐 큰 돈은 아니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름 더 NC라고 하는 회사가 이름 TNC라고 하는 회사가 네. 이제 가족 회사로 볼 수 있는데 이 회사가 갖고 있던 지분을 한 지금 20만 9천 주 이걸 판 게 조금 더 시장에서는 이슈가 더 많이 되는 쪽이고 네. 금액이 한 600억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쪽이 뭐 회장과 가족 지분 다 합치게 되면 100%다 보니까 거의 회장의 판 성격이 여기서 어떻게 의미가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아마 시장에서는 혹시나 지금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가 이 이름 TNC라는 그러니까 에코프로와 함께 이어지는 지주사업관계 쪽에서 네. 어떤 지분 승계를 위해서 나올 수 있는 변화가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혹시나 그래서 이걸 팔고 에코프로를 매수하는 게 아닐까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그냥 추측이죠.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어떤 내부 관계인이 주식을 매도했다는 것도 약간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분 승계가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주가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앞서 다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주가는 일단 조정이 이어지는 과정이죠. 네.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쯤에서 마무리가 되고 변화가 이어질까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할 필요는 있는데 네. 아직 어떤 가격 메리트나 아니면 기간 조정이나 이런 모든 거의 변화를 좀 더 체크를 하고 오히려 빠르게 하락한다 그러면 또 매수 자리도 찾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빠르게 하락하면 좀 들어가 봐라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 금양이 급등을 했어요. 네, 꽤 많은 급등률을 보였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어제부터 시간 외로 상한가가 들어가더니 또 주가에 대한 변화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지금 얘기는 몽라라고 합니다. MONLAA. 네. 네. 이 몽골 광산 회사인데 이쪽에 대해서 인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금액이 한 795억 정도, 지분의 60%를 지분을 취득해서 리튬 채굴권을 확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중요한 거는 MOU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 네. 네. MOU라는 네.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겠다라고 양해각서 정도만. 그렇죠. 네. 양해각서고 구속력이 없습니다. 네. 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서 그럼 진짜 계약을 체결해서 돈을 줬느냐 아직 모르는 거죠. 네. 이러고 이거 가지고 이제 주가는 움직이는데 그냥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금양이 몽골 광산회사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20% 강세를 보이고 뭐 정말 화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그런데 사실 이 금양 몽골 광산회사 인수가 전기차 배터리용 리튬 채굴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지 주가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 좀 그래도 제대로 짚어주시죠. 네. 네. 저희가 보통 중요 계약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유상증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계약들이 이제 한다라고 해서 진짜 돈이 들어가서 네. 계약이 확실히 돼서 그다음에 지분을 확보를 하는 단계가 실질적인 단계가 중요한데 네. 이거는 MOU만 체결했다고 주가가 움직인 거는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뉴스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냥 반짝 반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네, 혹시 그동안에 좀 물려셔서 좀
어떤 변화를 선택하셨던 분들은 지금 쪽에 지분을 갖고 있던 보유 물량을 좀 줄이는데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물려있던 거 좀 해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제 게임주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실적을 발표했는데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이 어려운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네, 5분기 연속 적자고요. 지금 보니까 지난 4분기가 137억, 이번이 282억 적자폭은 더 늘었네요. 그러니까 즉, 뭐 제대로 성과를 냈던 게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신작이 없었고 해외 사업 쪽의 성과가 좀 덜 났는데 이쪽이 아무래도 계절적 요인이 좀 작용했다라고 회사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해외 매출이 넷마블이 거의 84%를 차지합니다. 네. 그중에서 북미 쪽이 거의 48%, 그러니까 북미에서 성과가 나와야 되겠죠. 네. 근데 가장 매출이 높은 게임을 보게 되면은 잭팟 월드라고 해서 한 10%를 차지하는데 좀 느낌이 나죠? 네. 잭팟. 잭팟. 네. 네. 그러면 이게 약간 좀 땡기는 카지노 온라인 게임이 네. 됐는데 네. 북미 쪽에서 리오프닝 때문에 이제 다 밖으로 나가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성과가 안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이게 아무래도 실적의 부진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넷마블이 그럼 신작 모멘텀은 없을까요? 많은데 한 14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올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 14종을 기대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IP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 혼자만 레벨업 이쪽 활용해서 게임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고 아리스, 뭐 아스달 연대기 이런 쪽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중국의 판호 발급받아서 이제 얼만큼 성과를 내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니까 A3 얼라이브가 먼저 나올 것 같고 게다가 제2의 나라가 또 아마 제2의 나라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아기자기해서 중국 쪽에서 좀 먹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서비스에서 성과 내는 거 봐야 되겠죠. 게다가 네. 또 마지막으로는 모두의 마블 2가 있습니다. 네. 이게 그래도 아직 국내 쪽에서 일본, 미국 쪽으로 갔을 때 이게 성과가 나오느냐가 또 하나의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신작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오위즈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1% 감소했는데요.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실적은 제대로 뭐 나왔던 게 없는 쪽에서 아마 보니까 PC 콘솔 사업부가 좀 위축된 게 영향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한 18% 줄었습니다. 네. 근데 이유가 일본의 자회사가 게임온이라고 있는데 네. 이쪽에서 PC 관련된 쪽의 사업부를 좀 매각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나오는 위축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데 모바일은 그대로 오히려 성장했고요. 네. 그쪽에서 아직 큰 변화는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네오위즈 브라운 더스트 2 6월 출시 예정인데 전작과의 차별성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또 열심히 커뮤니티 사이트 가봤더니 네. CBT라고 해서 이제 시험 서비스에서 참여했던 쪽의 얘기가 살짝 나오는데 뭐 그냥 속도가 좀 빨라졌다? 이건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공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개까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컴투스 얘기해 볼게요. 컴투스가 148억 원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서머니즈 IP 신작으로 적자를 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일단 글로벌 쪽에서 그래도 잘 했습니다. 근데 서머너즈 가지고 이걸로 한 10년째 먹고 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클로니클도 잘 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하기 위해서 보니까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썼네요. 그래서 네. 이게 증가가 되면서 생각보다 실적은 수익성은 확보하는데 실패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앞으로 게임 쪽에서 뭐 제노니아 같은 경우나 여기 보니까 크로노 브레이크라고 하는 게임도 이제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게다가 미니 게임 천국 그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네. 약간 게임 모아놓은 뭐 모바일 게임 쪽 같은데 이런 네. 쪽과 또 이제 컴투스 하게 되면 벌써 야심작으로 왔던 게 메타버스 환경의 컴투버스죠. 이게 다음 달에 사무실을 이제 가상 사무실이 입주가 된다고 합니다. 네. 거기 들어가시겠습니까, 앵커님은? 구경은 해볼 것 네, 같습니다. 구경 정도겠죠, 다들. 네, 네, 네. 그래서 거기 나오는데 어떤 모멘텀이 되느냐라는 쪽도 중요할 것 같고 올해는 또 위직 스튜디오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높아지는데 벌써 드라마가 3종이 나옵니다. 그런 쪽에서 넘버스, 마이스트라, 신병2 다 잘 아시는 건가요, 앵커님? 네, 아는 것도 있고 모르겠는 것도 있네요. 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이 게임주 실적이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제대로 못 나오는 변화를 봤을 때 처음으로 가장 먼저 거론돼야 될 게 인건비죠. 작년부터 그렇게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향들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게다가 또 신작이 없습니다. 신작이 상대적으로 부진한데 나온 신작 가지고도 이런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위축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그렇게 신작이 많지 않은데 한두 개가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들은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다른 게임들은 오히려 위축되는 현상이 나오는 게 이번 같은 경우도 위메이드에서 나이트크로우가 어떤 구글 플레이 쪽에서도 1위가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네. 오히려 리니지 같은 경우는 5위까지 떨어져 버리죠. 네. 이런 쪽에서 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변화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도 한 번쯤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눈에 띄는 신작이 없다는 말씀인데 이 게임주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관심주가 있을지 짧고 굵게 짚어주시죠. 네, 일단 지금은 실적이 다 안 되는 상황 쪽에서 섹터를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신작이 얼만큼 잘 나오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가장 그래도 뭐 네오이즈가 그나마 피해 거짓으로 성과를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쿠키런 흥행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 또 오븐 스매시가 기대하고 있다.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